이번 문제는 가형 29번 문제 풀이하려고 합니다. 가형 29번 문제는 전통적으로 이과 극한에서 매번 출제가 되는 출제 확률이 90%가 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정답률이 특히 3, 4, 6월 1학기에는 10%를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오답률이 90%를 상회하는 아주 까다롭게 느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대개의 경우는 삼각함수 극한과 연관이 되지만은 사실은 평면도형의 성질을 분석할 수 있어야만 주어진 문제에 접근이 가능한 그런 문제를 보여줍니다. 자, 평면도형의 분석이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문제 풀이 과정에서 평면도형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KFC만의 비법을 한번 선보이려고 합니다. 분명히 문제 분석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이번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잠깐 봅시다. 먼저 도형 문제니까 도형부터 우리가 보면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름의 길이가 지금 2입니다. 지름 길이가 1이라는 건 반지름 길이가 1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원상의 한 점 P가 존재합니다. 반원상의 한 점 P가 존재하고 P에서 지름의 양끝에 이렇게 선분을 내려서 주어지면 이놈은 뭐가 되죠? 이놈은 직각이 됩니다. 그렇죠? 지름의 원주가 90도 직각이 되고 B의 각이 세타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P 선상에 Q를 잡아주는데 어떻게 잡아줬습니까? AQ하고 BQ의 길이가 같도록 잡았습니다. 즉 삼각형 QAB는 무슨 삼각형 됩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분석해 보겠지만 이놈은 바로 어디에 있다? 주어진 반면의 중심 바로 위에 존재한다. 왜? 이등변 삼각형하는 기본적 성질이 수선을 내리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죠. 지름 이등분하는 건 당연히 원의 중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봅시다. PB와 주어진 반원 사이에 있는 요 공간에 내접하는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요 원의 반지름은 넓이를 X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QAB에 내접하는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 원의 넓이를 T세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넓이 S세타, T세타가 당연히 원의 넓이를 구한다는 거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얘기가 아니죠.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반지름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주어진 이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가장 포인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지름을 구하려면 도형의 분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설명하죠. 여기서 하도 답답해서 많은 학생들이 도형의 문제를 특히 이제 나형의 문제 같은 경우는 무한등비급수 활용해서 많이 반복되게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형의 경우는 특히 이 부분이죠. 그렇죠? 함수 극한 활용해서 도형을 베이스로 한 도형 활용이 굉장히 많이 반복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출제 확률 아까 몇 %라 했죠? 90%입니다. 아마도 6월에 또 나올 확률 똑같이 90%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1등급 많은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2등급 정도에 위치하는 그 이하 학생들은 거의 구멍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평면도형의 분석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면도형을 분석한다. 평면도형의 성질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우리가 곧 중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2학기 때 배웠던 거죠. 그 도형 파트의 다양한 이론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고3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고 해서 거기 가서 다시 그 부분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도형 분석을 하는 쌤 나름의 팁을 한번 선보이려고 합니다. 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형 분석, 특히 평면도형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선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평면도형의 분석의 경우는 보조선의 마술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조선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보조선을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어떠한 보조선을 그려야만
주어진 도형의 분석에 자, 다가갈 수 있는지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보조선이 첫 번째입니다. 자, 이 경우는 크게 보자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어차피 모든 도형은 자, 우리가 고1 때 배웠습니다. 도형의 방정식에서 뭐 배웠죠? 직선과 원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 도형의 관계라는 거는 뻔합니다. 원과 원, 원과 직선, 또 직선과 직선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봅니다. 원과 직선. 자, 원과 직선.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원의 가장 중요한 자, 원의 정의는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죠. 그러니까 중심과 반지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을 분석할 때는 중심 반지름이 꼭 표현되고 그것을 포함하는 분석이 정확히 맞는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원과 직선이 갖는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일 많이 주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접할 때입니다. 아니면은 두 점에서 만날 때입니다. 자, 이럴 때 자, 보조선을 어떻게 그어주냐? 자, 원의 아까 얘기했죠? 중심이다. 중심, 반지름 표시해야 되거든요. 원의 중심에서 자, 주어진 선에 무조건 수선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접하는 경우는 수선의 발이 뭐가 되죠? 바로 접점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수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쌤이 바로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자,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만약에 자, 직선과 만날 때는 어떻게 되냐? 역시 똑같습니다. 수선의 발을 그어주면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수직 2등분 되죠. 그렇죠? 자, 이 보조선을 그어주고 또 하나가 반지름이 중요하다. 반지름이 항상 원이 한 점 나오면 자, 원의 중심과 연결해서 이게 반지름이라는 걸 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접할 때 자, 접점을 연결하면 수직이다. 그렇죠? 요거 하나. 접하지 않고 만날 때는 자, 보조선을 두 개 긋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원과 원.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원과 원은 외접 또는 내접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원과 원이 자, 접하고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원의 중심 사이에 연결하는 보조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바로 이거 더하기 이게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직선과 직선에서는 딱 하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자, 이등변 삼각형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보조선 어떻게 그어야 될까요? 이등변 삼각형은 기본적 성질이죠. 여기서 이쪽에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밑변이 뭐다? 수직 이등분 되어진다. 자,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아주 간단한 자, 원칙에 의해서 보조선을 그어주고 나서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 안에서 존재하는 자, 직각 자, 삼각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직각삼각형을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는 직각을 포함할 때 가장 편리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특히나 최근에 자, 올해부터 교과 과정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제 법칙이 정규 과정에 빠져 있다면 아마도 직각삼각형 베이스가 한 문제가 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직각삼각형의 경우에서 자, 당연히 뭐냐면은 자, 기본적 원칙이 뭐냐면 이거죠. 자, 여기가 직각 세타. 자, 여기랍니다. 우리는 이 변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중요한 변을 표시하다 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여기가 r 세타면 여기 얼마죠? r 코사인 세타고요. 여기 얼마입니까? r 사인 세타가 됩니다. 맞죠? 자, 기본 또는 자, 이 세타가 특수각이라면 45도라면 1대 1대 루트 2 맞죠? 여기 60도라면 1대 루트 3대 2라는 변의 비를 자, 굳이 사인 코사인 이용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게 되죠. 또는 아니면 이제 이런 케이스. 자, 여기가 수직입니다. 자, 세타입니다. 밑변 하나입니다. 자, 그랬을 때 나머지 변은 여기 뭐가 됩니까? 이거분의 이게 코사인이다. 이거분의 이거는 뭐죠? 그쵸? 시컨트죠. r 시컨트 세타죠. 이거분의 이건 탄젠트니까 r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렇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이런 원칙 갖고 변의 길이를 직각삼각형을 이용하여 변의 길이를 표시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케이스별로 자, 분류하여 자, 이런 것들의 예시를 들어주면 이것만 갖고도 1시간 넘는 강의가 되겠죠. 오늘의 핵심은 자,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잠깐 보여준 팁이죠. 다만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갈 때 한번 사용해 보실까요? 이 문제 풀 때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 S 세타를 구하기 위하여 반지름을 구해야 됩니다. 자, 주어진 이 원은 잘 보세요. 이 원은 여기에 접하기도 하지만은 이 주어진 원에 또한 접합니다. 그쵸? 그러면 쌤이 얘기하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원의 중심과 중심을 자,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쵸?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근데 이 주어진 원의 중심끼리 연결한 이 선이 다르게 얘기하면 PB에 내린 수선이기도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놈은 자, 여기가 수직이니까 동의가 일치하니까 얘하고 얘는 뭐 하게 되죠? 평행하게 되죠? 자, 이 각 또한 얼마가 됩니까? 세타가 됩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죠? 반지름이죠? 1입니다. 자, 주어진 직각삼각형에서 보는 거죠? 세타죠? 이거 얼마입니까? 자, 코사인 세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바로 요 길이가 얼마 돼요? 요게 1이고 요게 코사인이니까 요거는 얼마입니까? 지름이 1 마이너스 코사인. 그래서 자, 요거의 반지름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러므로 자, S세타가 얼마죠? 반지름을 알게 되면은 파이 자, 제곱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됨을 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간결하게 자,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큰 원으로 가볼까요? 큰 원으로. 자, 큰 원도 역시 자, 조건 동일합니다. 자, 이게 지금 뭐합니까? 내접하는 겁니다. 물론 원래 자, 내접원의 경우는 또 다른 분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자, 그렇게 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 내접원의 어떤 반지름 구하는 얘기는 자, 이번 풀이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주어진 원 이게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이 주어진 자, 내접이니까 이놈과 이놈, 이변과 이변 여기 접하는 거죠. 자, 각각 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원과 직선이 자, 접할 때 수선 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조선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이쪽에 수선을 내려주고요. 여기서 이쪽에 뭐 내립니까? 수선을 내려줍니다. 이쪽 안 내려도 됩니다. 자, 때에 따라서는 원래 이 문제는 이거하고도 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요. 자, 여기까지 연결하면은 더 편할 수도 원래 있습니다. 자, 여기 수선 내리면 이렇게 수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반지름 구할 때, 자, 이런 방식으로 구하기도 합니다. 자,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 자, 이거와, 자, 이게 반지름이고, 요게 반지름이고, 요게가 세타면, 자, 어디가 세타죠? 여기가 세타죠? 역시 길이 구할 수 있죠, 원래는요. 이런 방식을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다만 여기서는, 자, 분명한 게, 자, 이놈과 이놈이 뭐죠? 접선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에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이 각이 몇 등분 됩니까? 2등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갖고도 해결이 되죠. 역시 자, 보조선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이 길이 2니까 아까 봤죠? 자, 밑변이 R이고 자, 세타일 때 여기 뭐였습니까? R 탄젠트 세타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뭐가 됩니까? 자, 여기는 탄젠트 얼마가 되죠? 2분의 세타가 반지름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자, 우리가 구하는 T 세타의 넓이는 파이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문제 여기다 대입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봅시다. 자, X 세타가 얼마였습니까? 자, 4분의 안이 되죠. 자, 4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죠.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세타의 제곱 곱하기 자, T 세타가 얼마였습니까? 여기 파이가 들어가 있죠. 파이 뭐였습니까?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였습니다. 파이 약분하고요. 그쵸? 자, 풀이가기 위해서 자, 지웁니다. 자, 계산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삼각함수 계산의 기본 원칙만 지켜준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변형시킬 겁니다. 자,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면은요. 자, 원래 자, 세타분의 탄젠스 세타가 얼마죠? 그렇습니다. 세타분의 탄젠스 세타가 1입니다. 여기 필요한 게 맞추기 위해서는 2분의 세타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곱하기 되죠? 4분의 세타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원래 여기 뭐가 있었어요? 세타 제곱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분의 1 빼주고 나면은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죠. 그렇죠? 자, 코사인의 극한의 기본적 성질은 쌤은 이걸 자, 외우라고 합니다. 세타가 자,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얼마 나옵니까? 2분의 1 나온다는 걸 자, 매번 유도에 사용하는 건 이미 늦습니다.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세타분의 탄젠 세타가 세타가 0으로 갈 때 1 되듯이 원도 자, 외워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 안에 필요한 거는 안에서 얼마가 필요하죠? 세타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타의 4승에 곱해주면 다시 곱해주면 되죠. 자, 4승 약분할 수 있습니다. 맞죠? 뭐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주어진 놈은 얼마입니까? 자, 4분의 1에다가 요게 얼마였습니까? 요 안에가 2분의 1로 가니까 제곱이죠. 곱하기 얼마가 되죠? 4분의 1 됩니다. 그쵸? 자, 요거 1 나오죠? 여기 얼마입니까? 4분의 1입니다. 약분해주면 결과값 얼마예요? 자, 4분의 1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4분의 1분의 1 나오니까요. 그쵸? 4분의 1분의 1 나오니까 자, 역수치하면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자, 끝에서 계산 미스했죠. 그렇죠? 자, 4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이 문제의 유형은 매번 출제가 되는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삼각함수 극한의 활용 문제 출제되는 거고요. 핵심은 도형의 분석입니다. 잠깐 도형 분석의 팁을 드렸는데 분명히 쌤 확신합니다. 자, 쌤이 제시한 팁, 자, 누구도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KFCC 접근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접근을 시도해 본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앞으로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는 행운이길 바랍니다.